민주주의, 이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걸까?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물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품에 안는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대한민국의 1990년대는 흥으로 시작한다.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 노래방이란 문화가 전국을 노래와 흥으로 석권했다. (1992년) 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문민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이제 우리 온 국민이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역할이 불가피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선언하고 대미 외교에서도 한미 간에 안으로는 친일 잔재 청산을 선언한다. 그리고 1995년 34년 만에 지역 주민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새 선거법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사에 있어서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이래서 새롭게 그렇다면 1995년 이전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선거사가 궁금해진다. 1948년도에 제정이 된 우리 초대 헌법에 아예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원래 1950년 12월에 지방선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에 전쟁이 터지면서 그 최초의 지방선거가 연기가 됐고 그래서 1952년 4월 달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하는데요. 1952년이면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또 경기도 일원, 그리고 강원도 여기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읍면의회 그리고 도의회 선거가 1952년도에 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閣下께서도 부인과 함께 이 내무부 장관의 안내로 아침 7시가 조금 지나 종로 제2선거구 세종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전쟁 후인 1956년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치러지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임명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12월 12일 날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와 각도의회 이번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제2공화국에 가서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지방선거를 시행한다. 오후 4시로서 투표가 마감된 후 1960년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행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아시다시피 1987년, 80년대부터 87년까지 상당한 민주화 운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그중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자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들이 그 공약을 내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대표들을 주민들이 뽑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약들이 됐고 대통령이 된 분도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95년부터 다시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자기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꿈 같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기 시작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의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참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직선은 1961년에 중단된 이래 34년 만의 일이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 의회 아니면 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법들이 선거법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기도 힘들고 이 선거법 이런 게 상당히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걸 잘 따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선거법들을 하나의 통합 선거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게다가 그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선거할 때 이제 단체장과 의회를 뽑는 선거의 룰을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 통합선거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및 시, 도, 구, 군 의원을 선출하는 4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다는 건 개표 물량이 폭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성대학교 체육관에서의 개표 시연회는 개표 종료까지 무려 23시간이나 걸렸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은행에서 돈을 셀 때 사용하는 기계, 개수기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른다. 그렇게 해서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5,029대의 투표지 개수기가 활용된다.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한 여러 부분에 새롭게 선보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이 도입되었고 사람 인에서 점복자로 기표 도장도 바뀌었다. 특수 골판지로 만든 투표함과 투표 안내문 발송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2년 만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의미를 가졌다. 여기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2명의 거인이 화려하게 복귀를 준비하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는데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이었다.
특히 김대중은 지역 등권론을 내세우며 지방화 시대를 역설했다. 후보자 등록은 6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는데 시, 도지사 후보 56명을 포함 모두 15,596명이 등록,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95년 6월 27일 드디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한다. 68.4%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자당이 참패, 민주당과 자민련의 승리, 무소속의 약진으로 신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다. 동시에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거의 예외 없이 승리, 지역 분할 구도가 재현됐다. 김대중은 이 선거를 발판으로 정계 은퇴 2년 7개월 만인 95년 7월 18일 정계 복귀, 국회의원 65명으로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 총재로 취임한다. 정치인들은 임명권자의 말을 듣습니다. 시민들이 임명권자면 시민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권자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95년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이것이 뭐 삼권 분립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대표, 특히 자신의 삶과 아주 가까운 그 지역의 대표들을 스스로 뽑을 수 있다라는 그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4년 만에 다시 열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백화점이 붕괴,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의 말도 안 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의 뿌리가 튼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1995년이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It's a star.